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유리수의 계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리수, 아까 우리 얘기 한번 했었죠? 정수랑 분수랑 소수, 요걸 합친 게 유리수인데, 그 유리수의 계산이라는 걸 4층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아마 이거를 합쳐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 덧셈부터 가보면은 요런 거는 너네가 잘 할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쉽다 이건 뭐. 5죠. 그럼 혹시 요런 것도 괜찮나? 1.2 더하기 0.7 1.9. 그럼 아까 분수 방금 하고 왔는데 분수 계산은 제일 기본적으로 뭐 해줘야 돼? 통분. 그래서 소수도 결국 분수로 바꾸는 거 아시죠? 학원에서는 소수 곱하기 나누기, 뭐 솔직히 더하기는 쉬우니까 곱하기 나누기 소수를 안 합니다. 다 분수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계산은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 연습을 안 할 거니까. 안 해도 돼. 다 이걸로 풀면 되니까. 됐죠? 그럼 얘는 통분할 거니까 아까처럼 지금은 당장 뭐 둘이 곱한 거로 하지만 우리 몇 주 뒤에 최소 공배수라는 멋진 단어를 쓸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그 연습이 되면 그냥 쌤이랑 눈치껏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거고. 알겠죠? 요런 거는 너네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굳이 얘를 요렇게 씁니다.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중1이어서 그런가 봐. 굳이 플러스 2 플러스 3을 꼭 만들어서 더해줘요. 알겠죠? 요거밖에 없어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5까지. 굳이! 얘는 굳이는 아니죠. 써야 되니까. 근데 뭐 잘 아는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굳이 한 번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거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데 지금 책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형식대로 쌤이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쌤이랑 좀 해볼 거다. 첫 번째는 다 마이너스만 해볼 건데요. 뭐 다 알고 있나요? 혹시 이거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다 아나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그래서 요런 개념인데 알면 쉬워. 모르면 좀 외워서 풀게요. 알겠죠? 오늘 그래서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크게 구분하면 이거야. 부호가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 이게 좀 구분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거 먼저 보면요. 부호가 같다는 건 이거랑 이거야. 어때? 더할 놈들이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부호 무시하죠? 다 무시해 그냥. 2랑 3 더해 5 한 다음에 두 놈이 부호가 똑같다며. 그 놈들 부호 써주면 돼요. 플러스 5.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네. 그냥 더해 2랑 3 5네. 근데 둘이 부호가 어때?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로 붙이는 거야. 이해 가셨나요? 이거 얼마라고요? 18. 7 더하기 10에 그냥 플러스 18. 부호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7. 네. 부호 똑같으니까 둘이 더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요 개념이 약간 수직선이랑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는 표현은 거리를 더해준다. 수직선 기준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만큼 갔으면 또 마이너스 2만큼 더해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이 숫자만큼 이동시켜달라. 이 개념인데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요 정도만 볼게요. 부호가 다를 때가 중요한데요. 부호가 다를 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셔야 됩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호는요.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가면 돼요. 여기 가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될 건데 아직 어려우면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호 어때? 다르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는 거야. 누가 커? 3이 크잖아. 1 나왔네? 근데
큰 숫자 부호가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둘이 같지 않죠? 여기도 마이너스 2랑 3이면 부호 다르네? 큰 거에도 작은 거 빼. 근데 큰 숫자가 플러스네?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놈이 덧셈일 때 좀 나오는 성질이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뺄셈 보겠습니다. 약간 곱하기 나누기랑 덧셈 뺄셈의 연관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네 더하기를 배우면 빼기를 배우는 것처럼 곱하기를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는데 지금 쌤이 해주고 싶은 거는요. 뺄셈은요. 다 덧셈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규칙은 곱하기, 나누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또 여기서 활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호가 같다 다르다는 여기가 아니고요. 빼기 기준 여기랑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둘의 부호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부호가 같죠? 그냥 플러스로 볼 거고요. 부호가 다르면요. 마이너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부호가 같은 애들 먼저 풀어드릴게요. 부호가 같은 애들은요. 다 플러스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를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런 거야. 얘기가 좀 어렵나? 우리가 뺄셈이 나오면 덧셈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예요. 뺄셈이야? 덧셈으로 바꿀 건데 근데 바꾸기 전에 둘의 부호가 어땠어? 같았죠? 그럼 뒤에도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에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하면 아까 해봤잖아. 다시 부호가 똑같네? 그 전에 뺄셈이네?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풀 거고 부호 똑같아? 그럼 여기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니까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죠? 부호가 다르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놈 부호 따라가자고 했으니까 플러스 1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는 표현은요. 이런 느낌. 다시 말하면 부호가 다르죠? 근데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푼 다음에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당연히 마이너스 누구겠어요? 요거야. 그래도 쉽게 말해주면 아까 마이너스일 땐 뭐로 바뀌었다고요? 플러스 바뀌었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땐요 그냥 순서가 바뀌면 돼요. 왜? 얘를 어차피 플러스로 바꿔서 풀 거고 얘를 마이너스 바꿔서 풀 거잖아. 그 말이기 때문에 요것도 계산해주면 얘 계산 안 했구나. 여기까지. 그래서 뺄셈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뒤에 곱하기 나누기 있거든요. 일단 이거 문제 풀고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밑에 거 쭉 봅시다. 여기 다 더하기. 기억나시죠? 제일 쉬운 건 같은 부호 푸는 거 얘밖에 없네. 바로 풀게요. 같은 부호끼리는 그냥 더하면 돼요. 뭐로 통분할까? 12로 해도 돼. 24로 해도 되고 12분의 9 12분의 10 너무 크죠? 나머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부호고 다를 때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자고 했어요. 부호 무시하고 2.2에서 1.8 빼줘. 이게 어려우면 소수 계산이 어려우면 아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분수로 바꿔서 풀 겁니다. 얼마 나와요? 10분의 4 0.4 나오거든요. 뭐야? 부호가 틀리는 같든 일단 4는 절대 아니야. 0.4겠죠. 0.4든 마이너스 0.4든 하나인데 여기도 부호 같은 거였군요. 미안. 부호가 같을 때 뭐 하자고요? 더하자고. 이거 더할 수 있어? 2.4랑 1.7? 안 되면 쓸게. 2.4 10분의 24 1.7 10분의 17 10분의 41 아니겠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0분의 41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부호가 다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야. 누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통분해야지. 뭐로 통분할까? 12 4 곱할게요. 3 곱할게. 됐다 드디어. 계산한다. 계산한 다음에 큰 놈 부호 따라갈 거니까 플러스 12분의 5까지 생략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너네 느낌대로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요걸 쌤이 까먹었군요. 이렇게 이제 덧셈이나 뺄셈을 공부했는데 덧셈 이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약간 너네가 덧셈을 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가볼까요 우리?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5 나오죠. 아우 너무 쉽다.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5. 어우 너무 쉽다. 무슨 말이냐면요. 더하기를 했는데 2 더하기 3 하나 3 더하기 2 하나 어때요? 똑같아요. 약간 앞뒤를 바꿨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했다. 바꿨다. 알겠죠? 두 번째. 얘는 이렇게 가보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0. 혹시 어떻게 10 계산했어? 뭐부터 계산했어? 2랑 3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5 더하기 플러스 5는 플러스 10까지. 아 완벽해요. 잘했어. 근데 난 얘부터 하기 싫은데? 얘부터 하면 틀리나? 3 더하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8. 플러스 8 더하기 플러스 2 얼마나 플러스 10 나오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봐. 내가 이렇게 괄호를 쳤잖아요. 괄호를 쳤잖아요. 얘는 결합한다고 해요. 결합이랑 약간 묶는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교환 법칙은 바꾼다. 결합은 묶는다.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에서 1번부터 5번 중에 그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이용된 것을 각각 말해달라고 했는데요. 잘 보면 뭐 어렵게 안 냈어요. 바꾸면 교환이고 묶으면 결합이야. 근데 7, 15, 8인데 갑자기 7, 8, 15로 바꿨네? 둘이 뭐 한겨? 교환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왜 하냐?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너네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부호 다르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또 부호 다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보니까 어우 쉬워. 부호가 똑같잖아. 그럼 금방 나오지. 그래서 지금 원래 이렇게 계산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만대로 상관없는데 부호가 똑같네? 이렇게 먼저 해야겠다 하고 이제 괄호를 묶어버린 거예요. 요게 결합법칙이겠죠. 이해하셨나요? 교환과 결합. 옆에 뺄셈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뺄셈이 더 중요해. 더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뺄셈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호가 같은 거랑 다른 거로 좀 설명해 줬지만 결국 너네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여기 부호 봐달라고 했어요. 여기 부호. 우리 목적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무조건 여기 더하기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호가 다르면 둘이 바뀐다고. 요렇게. 근데 부호가 똑같네? 그럼 플러스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로 바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는 시간만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얼마? 부호가 다르네? 얘는 건들 거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네요. 결과가 큰 거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건 쌤이 세팅해놨어. 마마 플러스 플러스 마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아까 부호 다릴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큰 놈 부호 따라가기로 했어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7까지. 그러니까 크다는 표현이 숫자가 큰 거니까 약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야. 그럼 가지고 있는 거 많은 거에서 빼야 되지. 오케이? 이거는 부호 다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마 더하면 마이너스 3까지. 됐어요? 그래서 결과 중에 가장 큰 거는요. 뭐 플러스 12 맞다죠?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정리할 겁니다. 괜찮나요?
곱하기로 가보겠습니다. 곱하기도 솔직히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 숫자를 바꿀까? 굳이 이 정도만 할까? 이 정도만? 아우 너무 쉽다. 플러스 8.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곱하기에서는 이제 이런 게 좀 핵심인데 다들 잘 알고 있나 모르겠네. 우리 이거 얼마 나올까요?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8. 오. 그래서 약간 아까 쌤이 말한 거랑 좀 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풀 건데요. 봐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부호가 똑같죠? 그럼 플러스예요. 부호가 똑같죠? 그럼 플러스예요. 근데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2개짜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얹을게요. 알겠죠? 부호가 다르면 뭐라고요? 마이너스인데 그럼 요 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호가 다른 건 맞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냐?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예요. 2개. 맞죠? 얘 플러스 6이에요. 그랬더니 2개짜리만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막 3개짜리, 막 4개짜리 막 할 거예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우리? 일단 2, 3, 5 곱하면 얼마 나와? 31을 곱하다 나와나니까. 그럼 얘는 30 중에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고민하는 거죠. 뭐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쌤 요렇게 알려줄 거예요. 요거는 계속 요렇게 문제를 풀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곱셈, 나눗셈 똑같은데요. 마이너스 몇 개? 1개. 마이너스 몇 개? 2개. 마이너스 몇 개? 3개. 근데 마이너스가 1개니까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가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네.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네. 그럼 지금 1개랑 3개, 2개는 우리가 어떻게 숫자 보통 말해요? 1, 3, 5 이런 거 뭐야? 홀수. 2, 4, 6 이런 거 뭐야? 짝수. 그래서 이 곱하기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짝수게 있으면 2개나 4개나 6개 있으면요 무조건 이 계산은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홀수게 있으면 1개나 3개나 이렇게 있으면요 마이너스가 돼버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뭐 부호가 똑같으면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잘 봐요. 어차피 그렇게 문제 풀긴 할 거야. 계산하면 얼마요? 부호 다르네? 부호 똑같네? 둘이 곱하기 할 건데? 부호 다르네? 그래서 약간 곱하기 나누기 계산할 때는요 우리가 제일 핵심은요 요거를 먼저 구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부호를 너네 쭉 곱하기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마이너스를 먼저 쓰고 푸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숫자 곱하기는 구구단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뭐 계산 법칙도 있긴 한데 너네가 요런 거를 했죠? 쌤이랑 말고 이거 어떻게 읽어? 2의 4제곱 4제곱 의미는 뭐야? 2를 4번 곱한다. 이거요. 2를 4번 곱한다. 뭐 쉬운 얘기를 왜 할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요런 거는 얼만데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얘처럼 마이너스 3을 3번 곱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뭐부터 하자고요? 숫자 계산 말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먼저 찾아달라고. 마이너스 몇 개 곱해졌어? 3개. 홀수계네? 마이너스 3, 3, 9, 3, 9, 27
요렇게. 잘 봐. 얘 써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이거 혹시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의 4제곱. 써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짝수개 4개. 부호는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 굿. 근데 혹시 요 놈은 얼마일까요? 얘는 마이너스 16. 혹시 어떤 차이점인지 보이십니까? 요 놈은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고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표현이야. 근데 요 놈은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거듭제곱 해석한 것처럼 요 밑에 있는 숫자를 요 숫자만큼 여러 번 곱하자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봐야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얘는 16이거든요. 근데 요 놈의 새끼는 얼마일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7이야. 쫄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딱 하나 붙어 있으면은 그냥 먼저 계산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이 계산이랑 이 계산이 그냥 똑같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는 홀수번 곱하면은 안 사라지니까. 근데 짝수번 곱하니까 사라지죠. 이런 거 알겠죠? 곱셈에도 법칙이 있어요. 아까처럼. 여기 보면 설명해 줄게요. 아까랑 똑같아. 별거 없어. 그래서 쌤이 또 똑같이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2 곱하기 3 얼마예요? 6. 3 곱하기 2 6. 아우 쉽다. 바꿀 수 있다. 교환 법칙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계산하면 얼마? 플러스. 잘 봐. 30을 어떻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2랑 3을 먼저 곱하고 6 곱하기 5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맞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했지만 이렇게 해도 되잖아. 3이랑 5를 먼저 계산하고 2랑 곱해도 되잖아요. 그럼 또 30 나오니까. 그럼 이것도 뭐다? 그냥 결합법칙. 그냥 지가 먼저 하고 싶은 계산 먼저 하고 그 다음 거래도 돼요. 그래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똑같이 있는데요. 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혹시 분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분배? 약간 나눠주는 거거든. 분배가. 분배가. 그럼 잘 봐. 갑자기 곱셈에서 분배가 왜 나오냐면요. 우리 혹시 2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오죠? 10입니다. 플러스 빼내 미안.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5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더하기 뭐냐면은 3 더하기 2로 쓸 수 있잖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죠. 그럼 이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분배. 분배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 그럼 뭔 말이냐면은 여기 더하기 3이랑 더하기 2에다가 이 곱하기를 나눠줘야 돼요. 괄호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괄호에 있을 때 여기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 그럼 실제로 뭔 말이냐면요. 2 곱하기 플러스 3 해줘.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해줘. 플러스 근데 더하기네 가운데가 더하기.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0 나오죠. 요 이름이 분배 법칙인 거거든요. 분배 법칙. 문제 있나? 이게 문자로 쓰면 너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잠깐만. 딱히 문제는 없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자로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지금은 당장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러면 이런 거? 이게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잘 봐요. 이 문제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분배 법칙 흐름 잘 봐봐요. 흐름 잘 봐. 괄호에 어떤 두 개의 숫자가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어요.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숫자를 뭐 해달라고요? 이 숫자를 한 번씩 곱하고 한 번씩 곱하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런 계산을 보면은 여기 3 곱하기 2라고 써있고 3 곱하기 5라고 써있죠. 그럼 약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지 않아요? 뭐 곱해져 있죠? 3. 요게 분배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 곱하기 3이 똑같이 돼 있네. 3 곱하기를 분배했구나. 누구한테? 2. 누구한테? 5. 가운데 연산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쌤이 뭐 틀리면 나중에 당연히 풀려주겠지만 숫자가 매우 커요. 근데 일단 힌트는 분자 왼쪽이랑 오른쪽을 보니까 동시에 뭐가 곱해져 있어? 624가 곱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분배 법칙이 돼 있는 이 숫자를 의미할 겁니다. 됐나요? 곱하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나누기 가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너네가 이거 나누기 할 줄 알아요? 좀 너무 이상한가 질문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누기 어떻게 하죠? 2 맞죠? 그러면 2가 어떻게 나왔어? 그거 물어보죠. 나는 왜 어떻게 2가 나온 거죠? 그치. 4가 2의 2배다. 그러면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하긴 해. 근데 3분의 7? 3분의 7? 그럼 태연이가 어떻게 한겨? 아까 뭐 4가 2의 2배인데 이건 뭐 어떻게 3이 뭐 7의 2배? 애매한데? 어떻게 한 거 같아. 아니, 너가 푼 거를 말해주면 돼. 그냥 대충 어떻게 했죠? 얘를 분모에 넣고 얘를 분자에 넣었다. 그게 끝. 답은 맞거든요. 나눗셈은요, 우리 아까 뺄셈 뭐로 바꿔서 푼다고 했죠? 덧셈으로. 맞지? 나눗셈은요, 무조건 곱셈으로 바꿔서 풀 겁니다. 나눗셈 안 풀 거야, 우리. 곱셈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럼 곱셈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바꾸면 뭐로 바뀌는데? 이거라는 거죠. 바꾸면 뭐로 바뀌냐고. 여기가 이제 어떤 숫자가 오는 거냐면요, 여기는요, 역수라는 표현이 옵니다. 역수. 들어본 적 있나요? 역수. 역수가 뭐냐면, 역수는 정의는 이거야. 역수라는 건 어떤 숫자의 역수를 물어봐요. 역수는 어떤 숫자의 역수를 물어보는데, 2의 역수는 누구냐면요, 2랑 우리 뭐 곱해야 1 나오는지 알아요? 2분의 1이거든요. 실제로 2분의 1을 쓰게 되면은 약분이 돼서 1만 남지. 요게 역수야. 2의 역수는 2분의 1이에요. 그럼 혹시 5의 역수는 뭘까? 5분의 1. 왜? 5 곱하기 네모가 1 되는 거니까 여기에는 5분의 1이 오면 역수거든요. 약분돼서 1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역수의 정의인데요. 이렇게 당연히 계속 구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정수일 때만 푸는 게 아니고 분수일 때, 유리수일 때도 풀거든요. 그럼 볼게요. 3분의 2의 역수는 뭘까? 3분의 2 곱하기 네모는 1까지. 이제 어려워. 뭐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근데 봐봐. 우린 항상 정수일 때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수, 이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유리수 기억나시죠? 유리수가 뭡니까? 분수, 분모, 분자,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아 너무 어렵게 가나? 1이 되려면 약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떤 숫자의 역수는요 분자 분모를 뒤집으면 돼요. 그게 끝이야. 정의는 이거거든. 곱해서 1 되는 숫자. 근데 그렇게 알고만 있고 문제 풀 때는 뒤집으면 돼요. 그럼 지금 요 놈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잖아. 2분의 3이니까. 근데 5는 어떻게 뒤집어? 그럼 우리가 뭘 배웠어? 정수, 자연수. 그 수의 책에 기억나시죠? 유리수, 유리수,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기억나십니까? 그 유리수의 책에. 다시 말하면 얘는요 분수로 표현이 돼요. 뭔데? 1분의 5잖아. 그럼 여기서 바꿔봐. 그럼 얼마 바뀌겠어? 5분의 1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수입니다. 알겠죠? 역수를 알아야만 나눗셈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잘 나눴죠. 뭐 더하기 2라고 말 잘 해줬는데요. 역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나누기야? 역수. 2분의 1로 바뀌어요. 4랑 2 약분되는데?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눗셈에서는 얘들아 숫자 계산만 잘하시면 되고요. 부호는 아까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셈이랑 뭐로 바꿔서 풀 거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거니까 이거 얼마 나온다고요? 플러스 6 곱하기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6 마이너스 3 계산해야 되는데 약분도 해야 되고 부호가 다른데 곱셈이네. 마이너스가 한 개 있네.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럼 6 나누기 3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됐나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수로 쌤이 예시를 들어줬지만 곱하기 하는 과정,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계산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혹시 요거 한번 쌤이랑 계산해 볼까요, 우리? 다 플러스인데. 잘 봐. 나눗셈이네. 뭐로 바꿔서 보자고요? 곱하기로. 그럼 혹시 이 상태에서 우리 곱하기 할 줄 알아요? 유리수죠. 유리수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같은 이제 친구? 같은 라인끼리 해주면 돼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세요. 플러스 21.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세요. 플러스 20. 끝.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이거지. 숫자끼리만 하는 거야. 숫자끼리만 하고 여기 부호는 우리 아까 공부했던 마이너스가 아무것도 없네. 그럼 플러스. 중간에 마이너스가 껴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나눗셈을 다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건데요. 역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수가.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것만 좀 설명 가볼게요. 마지막 내용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줬지만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개념 강의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어렵다. 그럼 좀 풀다가 틀려오면 돼. 알겠죠? 아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유리수 계산은 계산 실수하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해도 돼. 해보고 틀린 거 지우지 말고. 그래야 쌤이 풀어주는 거랑 너네가 틀린 거랑 어디서 틀렸는지도 비교되니까. 이런 거 이제 너네가 마지막으로 문제 푸는 건데 혼합 계산이라고 해서 다 합쳐져 있는 건데요. 여기서 혹시 너네 요거 알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손인데 요 순서대로 계산하는 순간 아시죠? 소가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앞에 1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2순위야. 거듭 제곱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제1바다는 누구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 좀 빨리 할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숫자만 제곱해줘. 2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 마이너스 2번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개 있네? 플러스. 이런 느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빼자. 요거 답 얼마 나오죠? 14? 14? 14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14야 이건. 14인데 뭐를 말해주고 싶냐? 오늘 배울 4층 연산에서 우선순위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먼저 하는 거고요. 얘네들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제곱도 결국 뭐 곱하기 느낌이긴 하지만 거듭제곱 먼저 하고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순으로 문제를 풀 건데 소가로를 봤을 때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누구 먼저 하자고요? 곱하기 나누기 먼저. 그 다음 더하기 빼기로. 됐나요?